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다른 당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자기들도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자처를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자유한국당 내에 김용태 등등 탄핵파들, 탈당파들, 이 배신자들이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잖은 그 양반도 공개 경고 메시지를 다 날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자유한국당이 잘 정리돼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들 알다시피 이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연일 그 의원들이 대표 물러가라고 막 치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이 밑에서 이 황교안 대표를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치받는 움직임이 더욱더 거세질 겁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특히 이 탄핵파들, 탈당, 복당파들, 이 배신자들은 자기들이 당권 잡고 내년에 자유한국당 말아먹겠다라는 그런 속셈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황교안 대표가 좀 강단 있게 소신을 가지고 뭘 좀 해도 이거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은 판인데, 문제는 이분부터가 좀 소신과 어떤 강단과 이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이 밑에서부터 치받고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심해지고 내부는 더욱더 격화되고 결국 바른미래당, 지금 민주평화당 그런 내분 상태의 꼬라지를 그대로 앞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본인이 공천 룰 같은 거 6월 말까지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7월 지나고 이제 8월 벌써 꽤 지났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무소신, 정확한 자기 어떤 강단과 가치 없는 그런 정치로서는 정말 보수 우파의 이 중심 세력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자유한국당이 그런 건 자기들 사정인데, 이 정부 여당 쪽에서 볼 때 이 자유한국당은 그냥 냅둬도 어찌 보면 지리멸렬하고 자기 내분에 빠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의 가장 두려운 상대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치적 구심점이 명확하고 또 우리 찰떡궁합 공동대표님들의 지도력이 있는 우리 공화당이 제일 무서운 존재로 점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여당이 우리 공화당에 대한 전면적인 이 탄압에 나섰습니다. 크게 세 가지 각도로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두 번째는 우리 공화당에 대한 악의적인 선전선동. 세 번째는 아주 교묘한 당 활동 방해입니다. 첫 번째, 우리 조원진 대표님 벌써 작년 일이죠? 꽤 됐죠? 바로 이곳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한 거를 불법 집회를 했다. 그래서 집시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윤석열이 이 검찰총장 되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측근들 요직에 박아놓고 바로 우리 조 대표님 기소한 건데, 자기 바보 아닌 이상에는 좌파 정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배짱에 안 맞을 때마다 자기 지지자들 수십 명씩 몰고서 검찰청,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빌미로 구호 외치고 피켓 들고 프랭카드 들고 그랬던 그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 좌파 국회의원들도 모조리 기소하라! 제가 사실 욕도 잘 못하고 욕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정말 화가 나서 한마디 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JBS 일도 나왔으면 윤석열 총장이 조금 깜짝 놀랄 겁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니까. 두 번째,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 탄압이 또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교묘하게 우리를 아주 나쁜 사람, 뭐 몰상식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세력,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정당으로 자꾸만 이 음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보셨지만 7월 초에 정의당 원내대표실에 뭐 죽은 새, 커터칼, 그리고 태극기 자결단 뭐 명의의 협박 편지 그 보낸 범인을 자꾸 보니까 다름 아닌 이 진보 단체라고 자칭하는 이 좌파 단체 간부 아니었습니까? 저는 아니 밤 12시가 넘어서 모자 쓰고 이 마스크 쓰고 거기다가 선글라스 끼고 그래서 관악구에서 강북구에 있는 자기 집까지 버스, 택시 여러 번 갈아타고 4시간 동안 추적을 피해서 간 그런 이제 범법자가 아주 뻔뻔스럽게도 지금 어떤 공안 탄압이다 이러고 있는데 참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학생이라고 하니까 그 범인이 한 11년 전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하고 한 총련 의장을 했던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11년 지나서도 뭐 또 대학생 아직도 신분인지 참 한심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벌써부터 정치 공작 아주 나쁜 그런 것만 배웠을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얘들이 하는 수법이 어떤 겁니까? 우리 공화당을 아주 좀 뭐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아주 우리를 나쁘게 이렇게 막 매도하고 그거를 선전선동해대고 그래서 결국 국민들에게 우리를 아주 나쁜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막 아주 축출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벌이는 그 양태를 보니까 이게 바로 사기 탄핵을 했던 그때와 흡사한 똑같은 그런 패턴입니다. 그때 이 사기 탄핵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태블릿 PC니 비아그라니 뭐 별하별 입에 담기도 그런 거짓 뉴스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뭐 촛불 집회니 또 이 좌파 언론인들에게 잡혀 있는 그런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막 그걸 마치 진짜 사실인 것처럼 막 그 선전선동을 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진짜 그런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든 다음에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그냥 이 탄핵까지 몰아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기 탄핵을 이 주동자들 그들의 수법을 지금 젊은 애들까지 배우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 좌파들이 자꾸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턱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 사람 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좌파들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턱도 안 되는 거짓말 하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 제발 그만둬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 교묘한 탄압 부분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좀 이따 행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광화문 광장에 지금 갑자기 문화재 발굴한다고 펜스를 엄청나게 크게 쳤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 발굴이라는 게 벌써 한 넉 달 전에 지금 이 펜스 친데 훨씬 위쪽, 그러니까 세종대왕 동상 뒤쪽에 시범 발굴을 이미 한 4-5달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물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도 나온 적이 없는 거기를 또 그 앞을 또 이렇게 펜스를 쳐서 파헤친다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이 예산 낭비고 직권 남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정말 광화문에서 진실투쟁을 하는 것을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이런 치졸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치졸한 수법 쓰는 박원순은 각성하라!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 대한 참 뭐랄까요, 교묘한 활동 방해가 또 하나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 당 통장을 가압류를 들어옵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당에 자금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그때 이제 깡패 용역들 뭐 몇천 명 동원한 거 이거를 우리한테 청구하면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자, 앞으로 또 우리 2차 또 걔들 이제 우리 철거하러 왔을 때 우리는 전술적으로 아주 그냥
작전상 후퇴를 해서 사실 2천 몇백 명 온 애들 손 하나 뭐 움직인 거 없는데도 그 돈 2억 몇천까지 또 이제 가압류가 들어올 겁니다. 야, 우리 공화당이 아무리 열정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든 이 자금줄이 막혀버리면 일하기 진짜 힘듭니다. 우리 공동대표님 계시지만 두 분이 직접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비서실장인 제가 당원들과 태극기 애국 동지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여러분 지금까지처럼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당비 좀 더 모아주시고 후원금 좀 더 모아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보수 우파의 중심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